Alright, AP Statistic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목 설명은 이게 어떤 5점을 맞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꼭 필요한 점,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이 강의가 어떤 점을 메꿔주는지, 맞춰주는지, 그 다음에 시간표 안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봤어요. 자, 첫 번째, AP Statistics.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AP Stats은 수학 과목이다. 맞긴 맞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과 인문계, 어떻게 보면 좀 에세이 라이팅이 가미된 그런 과목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해마다 강조를 하는 건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년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AP 스탯은 보통 수학 과목과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을 써가지고 답이 딱딱 나와서, 왜 수학 여러분들이 쓸 땐 그렇잖아요. 공식 쓴 다음에 답 쓴 다음에 밑줄 하면 끝이잖아요. 분명히 점수 나와야 되거든요. 스탯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FRQ 문제를 90% 맞춰야 된다. 아니, 보통 AP는 75%에서 80% 아닌가요? 뭐 어려운 과목도 80% 나오면 5점 나오던데 그건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90% 이상 맞춰야지 70%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FRQ를 맞추는 채점하는 룰브릭을 보면은 모든 문제들이 1, 2, 3, 4점에서 중간 단계가 굉장히 코र्스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다 맞췄는데 하나 틀리게 쓰면은 갑자기 4점에서 3점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그걸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다 맞춰야지 100점이 나온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 밑에 단계인 4점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4점 out of 3점 out of 3, 3 out of 4, that's 75%. 그래서 하나만 실수를 해도 거의 모든 FRQ 문제 응답이 75%에 걸려버리게 돼요. 그런 고질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FRQ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못 맞출 것 같다. 과감하게 대충 쓴 다음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는 꼼꼼하게 봐서 100% 맞추는 게 은근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두 가지 실수하게 되면 어차피 다 75%로 주저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FRQ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고비들은 전부 다 90% 이상 넘어가야지 내 점수가 75에서 80% 안에 안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FRQ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스페시픽하게 무슨 요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MCQ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실수를 많이 당연하죠. MCQ는 FRQ보다는 당연히 쉬워요. 문제가 짧고.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대급부가 존재해요. 여기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실수 하나하나가 애랍되면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특히 FRQ가 점수 맞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봤자 90% 이상 맞춰봤자 여러분들이 받는 점수는 75% 불과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MCQ를 실수를 한두 가지 더 하면은 그냥 5점에서 4점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MCQ는 마치 SAT 원수학이라든지, 요즘은 없어졌지만 SAT2의 그 레벨 1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도 안 보든. 한국 동양 사람들은 다 레벨 2 봤죠. 그런 수학처럼 하나 틀리면 갑자기 800에서 70, 50대로 떨어지는 이런 그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CQ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봐야 되는 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풀게 되면 이미 그거는 늦어요. 이거는 딱 문제를 보면 여기는 이런 트랩을 예전에 당했었지,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강의에서 어드레스를 해줄 거예요. 또 한 가지, 계산기 아직도 시험 전날까지도 제대로 못 쓰면서 넘어가는 학생들 많은데, 그리고 손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 하지 마세요. 손은 inaccurate해요. 그리고 계산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속도가 푹푹 붙어가지고 다른 거에 실수를 잡아내거나 주관식에서 고민을 좀 더 할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계산기를 최대한 많이, 여기서 계산기라고 하면 TI-84, 89은 살짝 비추, 그렇지만 Nspire도 괜찮아요. 그래서 TI-84, 요즘 나온 C 버전 있죠? 조금 컬러도 나오고 좀 이쁘게 생긴 그 84가 가장 좋아요. 사실은 쓰기 편하고. Nspire는 조금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it takes getting used to. So,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계산기를 바꾸지는 말아요. 지금 손에 익은 거를 쓰세요. 2달 동안 이 계산기, 새로운 계산기에 못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쓰는 걸 쓰되, 반드시 쓸 모든 펑션들을 다 숙지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문제를 계산기로 풀어서 적어도 체크를 해보는 그런 버릇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 굉장히 중요해요.
트렌드는 사실 요즘은 옛날에는 이거는 잘 안 나와요라고 내가 강의에서 넘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실제로 잘 안 나왔고. 하지만 요 최근 그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더라고요. 그게 5점을 만드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it kind of adds up. 그다음에 그거는 굉장히 annoying해요. 딱 보면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니까. 안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어. 아니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좀 덜 자주 나오던 좀 어려운 토픽들이겠죠. 그런 토픽들도 흔히 나와요. 특히 뭐 이제 파워 계산하는 거라는 거는 옛날에는 파워가 뭐가 증가하면은 파워가 증가시키려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되냐. 이 정도에서 MCQ에서 주로 나왔었는데, FRQ에서 파워 계산하는 거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어떤 것도 assume할 수 없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려운 이론들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again, 만약에 타임이 이슈가 되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정 없다. 그러면 그들은 조금 놔둬도 중간 점수를 겨냥할 수 있긴 한데 still it's risky, right? So you have to know these topics and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공부는 다 그래요. 혼자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if you have to juggle like 8 AP tests per year, I've known people who do that. 그러면은 뭐 8가 아니라 거의 10개 가까이 보는, 10개 넘는 학생들도 봤어요. 드물지만. 하지만 AP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최적화된 그런 path로 5점을 가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4점 나오면 화나잖아요. 3점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그거를 잘 활용을 하세요. Again, this is completely modularized. 이거는 뭐냐면 part 1, 2, 3, 4를 완전히 분류를 해서 각 파트에서 테스트되는 부분을 제가 다 세그멘트해서 했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모른다고 해서 앞에 거를 안 듣는다고 해서 뒤에 거를 못 듣는 건 아닌데, that also assumes that you're vaguely familiar with the material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공부를 안 한 상태로 이 실전 문제 풀이반을 들어오면 안 돼요. 여태까지, 그건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3월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서, 이건 뭐다, 어디에 뭐가 나오는 건지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거를 전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part 1에서 뭐 그 distribution 문제다. 이번에는 regression 문제다. 이번에는 뭐 그 inference 문제 중에 뭐다. chi-square다. 아니면은 이제 test 나 confidence interval이다. 이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필요한 그 노하우들을 집약한 단권화된 작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라는 것은 여태까지 뭐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 대학교가 생긴 지 수십 년이 됐죠. 그 와중에 변하지 않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 수능 학력고사 뭐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문제인데, 단권화가 정말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다 단권화 잘해요. 뭐냐면은 참고서 A, 참고서 B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유학생들은 단권화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책들이 볼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할 때 모든 knowledge에 집약된 그 책이 하나가 만들어져야 돼요. 모든 시험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과목뿐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 단권화 작업이죠. 이거를 우리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 시험을 위해서 좋은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꼭 이제 그 트랩들이 있어요. 모든 문제들은 이제 그 문제를 고약하게 된다는 게 이제 뭔지 이제 보면 알 텐데, 꼭 이제 틀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미리 이제 포착을 해서 그것들을 내 편으로 만들게 되면은 훨씬 문제 점수 내기가 편해지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체계적이고 알찬 정보들을 모으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자, 시간표는 이번에는 그 modularization이 가능해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마다 매일 듣는 게 전후가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래도 물론 뭐 week 단위로 처음을 듣고 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할 거예요. 하지만 각각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순서를 거꾸로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푸는 문제들은 다 개별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들은 두 가지 섹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나눠서 뭐 목요일 날 하는 섹션은 그 FRQ 문제 A번을 하고 금요일 날 하는 것은 그거에 B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는 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문제를 어떤 이론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푼다 이런 것들이 다 매핑이 1대1로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먼저 듣는가는 큰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정말 불안해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순차적으로 듣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단권화가 될 수 있는, 단권화도 어차피 노트가 앞뒤가 다 정리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이제 단권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강의들이 전부 다 모듈화돼서 여러분들이 듣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봄방학 동안에 2주를 들을 수 있으면 딱 좋아요. 이거는 딱 10회 강의이기 때문에 그 10회를 어느 순서로 듣는 건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거를 고르는가에 따라서 그 주간별로 해서는 Part 1, 2, 3, 4 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이제 2주만 들으면 이제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FRQ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FRQ가 무지 많아요. 98년도 거부터 2019년까지, 2020년 거는 코비드 때문에 좀 달라요, 예년 거랑. 그래서 그거는 제외를 했고,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2012년인가 그 몇 년 중간에 보면은 FRQ가 하나만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것들은 FRQ 2개씩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분량이라고 보면 돼요. 30개 정도 FRQ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예전 초기 문제들은 또 요즘이랑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미뤄두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최소한 2008년 이후 분량으로 꾸며봤어요. 그래서 그 최근 나오는 문제들은 다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게 목표예요. 단권화. 기억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거는 이제 똑같은 그 코र्스인데, 외국인 학교 우리나라에서 방학이 좀 짧은 학교나 아니면 오버랩이 돼가지고 많이 못 들은, 또는 방학 동안에 일주일만 듣고 싶다 이런 경우는 이 코र्스 생각하세요. 하지만 들어야 하는 숫자는 여전히 이건 10회예요. 10회, 30시간. 그래서 가끔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 약간 오류가 난 그 시간표가 있는데, 학원에서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있으니까 학원에 문의를 해 보시고, 이게 좀 시간표 복잡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딱딱딱 찝어주는 날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 이런 식으로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이거는 봄방학에 일주일을 듣고, 그다음에 나머지 미스하우튼 일주일 분량을 그 나머지 4월에 주말반에 1시간씩 듣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커버를 해요. 그다음에 정시간이 없다, 봄방학에 다른 걸 듣거나 시간표 컨플릭트 때문에 못 들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금토반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집중반은 토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들어서 모든 코र्스를 4월 한 달에 완성하는 그런 반이에요. 물론 좀 힘들겠죠.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어떡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옵션들을 다 고려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하여튼 그 잘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괜히 혼자서 뻘짓하지 말고, 꼭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항상 obvious한 과목들은 뭐 제가 다른 과목들을 많이 가르쳐 봤지만 캘큘러스라든지 이컨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사실은 미스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대로 정직하게 나와요, 성적들이. AP 스탯, 제가 다루킨 과목도 다 그래요. 컴퓨터 사이언스의 AP 스탯, 프린시플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것들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들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 좋아하는 걸 아는데 들어서 그냥 들어요. 그러면 시간상 여러모로 좋을 거예요.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봐요.